잊을만 하면 안타까운 사건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원 세무녀 사건 이후에도 생활고에 시달리다 일가족이 숨지는 비극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수년째 에너지 빈곤층을 직접 찾아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주 연탄은행인데요. 오늘 전북터옥 이 사람, 사계절 내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는 전주 연탄은행 윤국춘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첫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춥고 배고픈 이웃이 없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면서 활동하는 전주 연탄은행 대표 윤국춘입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어느새 대표님 뵌 지도 이제 1년이 또 지났습니다. 이렇게 다시 겨울이 왔는데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여전히 연탄 봉사하고 계신 거죠? 예, 잊지 않냐고 불러주신다는 것은 연탄 세대들을 걱정하고 보듬고 나눔의 현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연탄 세대들이 이 겨울나기가 힘들지 아니하도록 오전과 오후를 구분해서 봉사 활동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연탄 나눔은 이미 지난 10월, 그러니까 가을쯤부터 시작을 했다고요? 예, 연탄 세대들은 가을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가을이 들어갈 무렵에 어느덧 내 창고에 연탄이 얼마나 있는지 걱정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가 나눔을 하지 않으면 겨울이 춥기 때문에 저희가 10월에서 내년도 3월까지 6개월 동안 연탄 나눔을 진행합니다. 네, 그럼 또 궁금한 게 그럼 오늘 오전에도 봉사를 또 마치고 이렇게 또 방송국으로 오신 건지요? 예, 학생들하고 함께 봉사하다가 지금 막 도착을 해서 방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맘때쯤이면 이제 봉사자들이 좀 많이 몰리고 손길들이 좀 많이 찼나 봐요. 예, 봉사자들이 코로나19 전과 후가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요. 네. 다행히 전주 지역의 많은 분들이 따뜻함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별 차이가 없는데 그래도 코로나19와 이전과 이후가 봉사자뿐만 아니라 이 후원금도 많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올해는 좀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여러 활동들이 좀 활발해졌습니다.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연탄 봉사에도 좀 차질이 많았을까요? 예, 코로나19 당시에 3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만나기만 해도 코로나 걸리는 걸로 생각을 해서 네. 역시 봉사의 현장에서도 만나는 것을 꺼리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나눔을 힘들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좀씩 적응을 해 나가면서 만나는 자체가 코로나 걸리는 게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그 바이러스에 대한 것을 좀 이겨내려고 하는 것들이 강하다 보니까 봉사자들의 변함이 없는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코로나 상황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려 10년을 넘게 꾸준하게 봉사를 해오신 분들도 계시다고요? 예, 12년 차가 되어지는 봉사자도 네.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봉사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관점과 가치관이 변했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봉사가 행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연탄은행에 봉사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전주 연탄은행이 소유되어지고 또 힘든 이웃들의 기둥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는 봉사자들이 이전보다 좀 마음껏 이 봉사에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연탄 가격도 좀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예, 연탄은 3년 전에 800원이었는데요. 지금도 역시 800원 동결되어져 있는데 네. 하지만 물가 상승에서 500원이었을 때도 연탄 세대들이 마음껏 떼지 못했던 상황인데 800원이다 보니까 마음껏 구매해서 뗄 수 없는 상황들이 노출되어진 것은 마찬가지죠. 근데 등유 세대가 작년에는 일드룸이라고 하나요? 그게 21만 원이었는데 네. 지금은 35만 원이라고 등유 세대가 좀 많이 노출되어지고 사각지대라고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게 그럼 이제 보통 겨울을 나려면 한 가정에 몇 개의 연탄 정도가 필요한가요? 우리가 1구 3탄으로 기준을 항상 하는데요. 1구 3탄으로 이야기하면 800에서 1000장 정도가 있어야 그래도 겨울에 추운 날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연탄입니다. 네, 사실 요즘 이제 농촌 지역도 좀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고, 이 웬만하면 기름 보일러가 또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살아 계시는 분들도 참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연탄 세대가 작년 비해서 많이 축소되어져 있어요. 네. 근데 축소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분이 경제 활동을 통해서 좀 다른 집으로 이렇게 아파트라든가 좋은 환경으로 간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줄었다고 하는 부분에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첫째는 이제 고령화되어져서 80세가 넘으면 이 연탄 3.6kg짜리를 들지 못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또 줄어드는 가구가 있고 택지 조성으로 인해서 그 일대가 연탄 세대가 없어지는 이런 경우가 되어지는데요. 그래도 전라북도에는 4,500여 가구가 아직도 겨울나기를 하기 위해서 연탄이 필요한 가정입니다. 네, 그런데 뭐 연탄이 아니고 도시가스, 뭐 기름 보일러를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에너지 빈곤층은 여전히 존재를 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또 준비를 하셨다고요. 예, 저희가 연탄은행은 연탄 세대만 지금까지 품고 함께 사회 건전성을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네. 에너지은행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저희가 조직을 해서 연탄 세대, 등유 세대, 또 도시가스 세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품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활동들이 이제 정부나 지자체 예산 지원 없이 순수 민간 운동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예, 연탄은행은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이 없이 민간 순수 모금 운동을 통해서 에너지 빈곤층 저희 전주 연탄은행만 이야기한다면 1년에 2,500여 가구에 200장에서 300장을 그분들에게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연탄 봉사를 우리 전주 지역에 안착시킨 장본인이신 우리 대표님이신데요. 전주에서는 언제 처음 시작을 하셨고 또 어떤 취지로 시작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98년도에 사랑의 연탄 나눔을 하는 가운데에 이 조선가정 할머니를 만났어요. 근데 네. 할머니의 눈물이 제 차가운 손등에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 이 손등에 딱 떨어지는 순간에 이 따뜻한 온기를 제가 느꼈습니다. 네. 이분들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로 한번 바꿔보자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그 할머니의 눈물을 제가 지금도 품고 추운 날 이 밖에서 누비고 있는 것 같아요. 네, 98년이 시작이었으면 참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봉사를 좀 하시면서 이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과 좀 다르다 이런 특성이 있을까요? 예, 첫 번째로는 우리 전북의 사람들이 따뜻하고 또 국률의 마음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외침의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눕시다. 또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또 후원을 해주시고 또 봉사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 다른 지역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고 또 전북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정과 함께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아까 또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참 요즘에 보면 이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그런 분들의 소식이 좀 들려옵니다. 이럴 때마다 정부나 정책이 있지만 이 사각지대 문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되는데요. 어쩌면 이 연탄을 사용하는 에너지 빈곤층 역시 연탄은행 이전에는 좀
외면됐다 이런 느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98년도에 연탄 나눔을 첫 번째로 진행했을 때에 연탄 세대가 그때 전라북도에 굉장히 한 뭐 15,000여 가구나 2만여 가구가 있었는데요. 연탄 세대들의 가정을 좀 방문했을 때에 방 안의 공기와 밖의 공기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게 혹시 체감이 되나요? 저는 신발 신고 밖에 서 있는 게 더 따뜻했습니다. 네, 방에 딱 들어가서 양말 벗고 할머니하고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서 너무 발이 차가워서 발 시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뭐 열기를 좀 냈던 그런 기억이 되어지는데요. 네. 그때만 해도 연탄 세대들이 이 정부로부터 뭐 바우처에 그런 것들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순수 민간 운동을 통해서 따뜻함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사각지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대부분 이제 결국에는 행정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좀 세상은 그래도 살만하다, 또 조금이라도 의지할 곳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아픔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뭐 보도를 통해서 들었을 때에 내가 왜 그 현장에 좀 더 다가가지 못했는가? 왜냐하면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회복지를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공감을 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지역에 그런 분들이 없도록 내가 한 발짝 더 다가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럼 대표님도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마음적으로 참 안타깝다. 정말 어떻게 이런 가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이런 분들이 꼭 도움이 필요한데 생각했던 그런 가정도 있으셨을까요? 제가 연탄 세대들을 이제 찾아뵙고 상담을 해보면 전체를 보는 것 같아요. 전체를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희 연탄은행의 프로그램이 다양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연탄만 나눠드리는 것이 아니라 연탄 세대들을 만났을 때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성들, 눈높이를 좀 제가 맞추면서 진행을 해왔는데요. 뭐 여름철에 선풍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분들이 그냥 어떤 경로당도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그 부채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워서 이 사랑의 선풍기 전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뭐 비행기 안 타본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행기를 아직도 타지 못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을 보면서 제주도 여행을 시켜드리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그 애환과 또 아픔을 좀 품고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탄은행으로 따뜻하게 정을 나누신 게 이제 15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까 사비로 연탄을 사서 뭐 조선 가정에 또 전해드리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또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는 좀 생각을 하셨을까요? 처음에는 오랫동안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르신이 눈물을 흘릴 때에 제 차가운 손등을 온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 연결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해왔던 게 어느덧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연탄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다양한 나눔을 또 실천하고 계신데요. 이제 연탄은행에서 무료급식 나눔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 사업은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까? 예, 코로나19 전에는 어르신들을 200~300명 정도 어느 장소에서 공간에서 초청을 해서 저희가 즐거움을 선사하면서 식사 제공을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것이 단절되다 보니까 저희가 도시락을 준비해서 가정으로 배송을 해서 그분들의 영양과 그다음에 외로움을 달래주는 무료 배식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난해에는 이제 어르신 쉼터, 또 무료 급식소 건축 공사를 진행을 하셨다고요? 예, 무료 배식이 예전에 이제 그 다른 도시에 또 다른 장소에 가서 200명, 300명 이렇게 초청을 해서 진행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 연탄은행 무료 배식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연탄은행의 반경 4km든 5km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밥을 굶지 아니하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무료 급식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를 저희가 구상을 하면서 밥을 진짜 못 먹는 사람, 한 끼의 영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참 역시 많은 분들의 좀 후원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예, 무료 배식 건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구자에 뭐 5만 원, 뭐 10만 원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연탄은행에 후원을 보내주셔서 무료 급식소를 저희가 건축하게 됐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더 많은 사랑들을 연탄은행이 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간다라면 우리 사회의 건강한 나눔의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아직 비행기를 타지 못하신 그런 분들을 보면서 또 안타까움을 느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청춘이여 돌아오라 뭐 이런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6년째 어르신들을 모시고 여행을 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비행기를 안 타봐서 타신 분들의 이야기가 먼 나라, 우주 속에 있는 나라처럼 비춰지는 그런 할머니의 아픔의 이야기를 듣고 할아버지들의 아픔의 이야기를 듣고 비행기를 태워드리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면서 처음에는 제주도를 가려고 한 게 아니고요. 해외로 나가려고 했었어요. 네. 그런데 어르신들이 갑자기 또 건강이 악화되어지면 이 대처에 대한 부분들이 심각하겠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주도로 가는 게 그래도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제주도로 가는 게 이상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주도로 2박 3일 그 여행 대상자 중에 저에게 감동을 시켜줬던 말이 한마디가 있는데요. 지하의 세계 가도 2박 3일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2박 3일 이 날짜가 자기에게는 천국이었고 내 자식도 여행을 시켜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연탄은행이 또 연탄은행 후원자들이 봉사자들이 행복감을 주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드릴 때에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작 대표님은 또 아버지와 함께 비행기를 탄 그런 기억이 없으셔서 또 거기에서 좀 아쉬움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 아버지가 여행다운 여행을 못하고 또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상황 속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생각을 하면서 한 해 한 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모시는 마음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여행 2박 3일도 좀 더 많은 분들의 참여와 공감 형성들을 만들어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지금 많은 어르신들께 베푸는 모습을 보고 또 하늘에서 또 흐뭇하게 미소 짓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연탄은행에서는 소외계층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일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뭐 집수리, 또 도배 장판 교체, 또 주택 신축 사업도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계시다고요. 예, 저희가 그 일도 연탄 세대들을 만났을 때부터 구상이 되어졌던 건데요. 연탄 세대들의 가정들을 가보면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들에 놓여 있어요. 그분들에게 도배를 한번 해드리고 장판을 깔아드림으로 해서 쾌적한 환경을 주었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판만 한번 깔아줬을 뿐인데 이 도배 한 판을 그냥 변화만 시켜줬을 뿐인데 이렇게 고마워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거 환경 개선을 하다 보니까 또 집을 고쳐달라고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집 건축을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집 건축을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을 도배장판의 차원이 아니라 좀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 가정을 집을 쾌적한 분위기로 완전히 바꾼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네, 결국 보면 이제 의식주를 모두 챙기시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시면서도 이게 후원이 될까 아니면 뭐 이게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나 염려는 계속해서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떠신가요? 예, 저희 연탄은행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전반적인 뭐 사랑의 집, 무료 배식,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위한 여행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예산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제로입니다. 0부터 시작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후원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부분들보다는 이 진정성을 좀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진행하시는 분들의 진행하는 단체의 진정성을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참여자가 수혜자들한테 얼마나 사랑으로 다가가느냐 이런 진정성을 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저도 어떤 그냥 보편적으로 내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자녀와 같은 마음, 이 일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요. 많은 후원자가 생겨서 지금까지 한 번도 돈이 좀 부족해서 진행되어진 부분은 없었습니다. 네, 참 자원봉사자분들도 후원자분들 모두 대단하시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도 많은 후원자들의 손길이 또 필요할 텐데요. 이 시간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연탄 부분만 이야기한다면 연탄은 우리들에게 추억일 수도 있어요. 저도 추억이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전라북도의 4,500여 가구는 추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연탄 한 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연탄 한 장이 800원인데요. 8시간을 따뜻하게 하는 온기를 자기 희생을 전부 다 인간에게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장렬하게 연탄은 사라지는데요. 희생 그것은 곧 나눔입니다. 나눔이 모든 사유에 건강한 바이러스를 건강한 바이러스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모두가 좀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올해 또 마무리하시면서 내년에도 새로운 계획들을 좀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계획은 에너지은행 협동조합이 좀 더 구체화되어져서 연탄 세대뿐만 아니라 등유 세대라든가 도시가스,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료 배식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우리가 고정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또 그분들에게 문화를 만들어주는 공간의 협력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춥고 배고픈 이웃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시간을 지나온 전주 연탄은행 후원자와 봉사자들의 열정으로 지금까지 또 나눔을 이어왔습니다. 그 나눔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 오늘을 살고 또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만들고 있는데요. 꺼지지 않는 온기, 또 따뜻한 기적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뤄지길 바라면서 오늘 전북톡 이 사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